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정형외과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원장 손유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튜브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이유라고 세게 말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한 번쯤은 이렇게 유튜브만 보면서 건강 정보를 얻지 말고 의사를 직접 가서 한번 대면에서 만나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지금 TV 한번 틀어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건강 프로그램, 몸에 대한 프로그램 정말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자세히 보시면요. 맨 처음엔 당뇨, 관절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면 뭐죠? 당뇨에는 여주가 좋다, 관절염에는 글루코사민이 좋다, 아니면 초록잎 홍합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좋아요. 정말 좋은데 마치 이런 것들이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 보조 식품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프로를 무조건 믿고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유튜브나 건강 프로만 보시면요, 여러분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가 진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저림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워드를 유튜브에다가 제목에 손저림이라고 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목 디스크, 레이노 증후군 여러 가지 진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많이 뜨는 게 아무래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야.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얘기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칭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낫지 않습니다. 왜 낫지 않냐? 스스로 한 진단이 그게 썩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의사를 만나서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신경검사라던가 혈관검사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손저림이 목 디스크 때문인지 레이노 증후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인지를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가 진단한다는 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손저림이라는 증상은 너무 가볍고 그렇게 잘못 진단한다고 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 원장님 지금 제가 어제부터 빙빙 돌고 구토를 하고 걸음을 못 걷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이렇게 소통을 유튜브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다 댓글 달 시간에 얼른 의사를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잘못된 치료에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정말 저한테 자주 오시는 분들을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터넷으로 이명과 두통, 어지럼증을 치면은 가장 먼저 많이 나오시는 분이 치과 원장님입니다. 특정 원장님을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분한테 가서 실제로 이명과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신경 차단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치료냐 했더니 머리 아프고 어지러우면 턱을 통해서 긴 바늘을 넣어서 신경을 아예 죽이는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치료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두통의 원인이 턱관절 장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어지럼증이나 두통에 대한 원인 질환이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경 차단술을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낫는다, 이거를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몸도 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의사 저렇게 웃으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한테 가면은 저분은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막 포옹도 해주시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손잡고 포옹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경찰서 와요. 정말 친절한 의사 너무 좋아하시죠? 의사도 환자분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말하면 좋아요. 좋은데 무조건 친절한 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왜냐면요,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의사가 친절하길 바라지만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 친절을 베푸는 의사는 환자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영국 브라이튼 앤 석세스 의과대학에서 이 종양암, 그러니까 이제 암을 걸린 환자들을 대하는 한 400명 정도의 의사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의 의사들은 본인의 무조건 친절하고 본인과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던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나 뭐 다른 진료과를 보내야 되는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병의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한테도 유튜브를 보고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거 유튜브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잘해드리거나 아니면 진료를 길게 봐드리거나 다른 분과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아파서 찾아오신 분, 유튜브 보시고 오시는 분들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간을 할애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무조건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할 일 하는 것 뿐이에요. 검사하고 치료할 거 제대로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프로를 보면 좋은 이유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알아듣기가 쉽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이 치매가 있으시네요.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이 있으시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내가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고 더 이제 알아듣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유튜브가 다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간단하게 의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해서 머리가 아파요, 뭐 두통약 좀 주세요, 기침 나니까 기침약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나 이런 다른 방송에서도 대입하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 달라고 했지만 뇌에 출혈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진료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그냥 간판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밖에 지나다니면 우리나라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땡땡 내과, 땡땡 신경과, 땡땡 정신건강의학과, 다 이렇게 전문과들이 다 써 있으면 그 분들은 의사 과정도 거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신 전문의 과정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의사 면허증 아니면 뭐 치과나 한의사 면허증만 딴 사람보다는 전문의 면허를 딴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진료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인천에서 성남시까지 정말 먼 거리를 왔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실 때가 있으시다면 인천에도 좋은 병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정확한 본인에 대한 진단은 의사를 만나서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